정호는 상황을 눈치챘던 것이다. 그는 그에게로 다가가 자루를 뒤에서 받쳐주었다. 미끄럽고 물랑물랑한 것이 을련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을련이는 후다닥거리거나 몸을 비틀지 않았다. 그녀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혼자 시켰나? 아닙니다. 다만 하도 반항을 해서 재갈을 물린 채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죠. 다행이구나. 그런데 내가 힘에 붙이면 나와 교대로 해도 괜찮다. 네, 지금은 저 산까지는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염전을 지날 때 나리께서 좀 도와주소서. 알았다. 자식이는 낑낑거리면서 산을 올랐다. 엄만다리가 눈치를 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뒷산을 다 올랐다. 그러고는 다시 산을 내려갔다. 내리막길이라 한결 수월했다. 이제는 풀어놔도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요. 을련이는 지금 너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요. 이런 일에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양갓집 교수이니까요. 풀어놓으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질을 칠지도 할 수 없습니다요. 그럴 법도 하구나. 그들은 산을 돌아 나와 다시 염전을 향해 걸었다. 정호는 을련이가 들어있는 자루를 받아 어깨에 맸다. 어디선가 다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걸음을 재촉했다. 정호와 자식이는 을련이를 통나무에 태우고는 바다를 헤엄쳐 나와 다사도의 갈대밭에 숨겨놓았던 배에 올랐다. 정호는 배의 돛을 한껏 높이 매달았다. 그러고는 능숙하게 삿대질을 해서 배를 바다로 밀어냈다. 그리고 노와 돛을 이용해 최대의 속력을 내게 했다. 기질은 자식이 내가 해보아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갈깝쇼? 신도로 우선 가자꾸나. 신도는 왜요? 아무래도 용암포에 바로 상륙하는 것이 조금은 겁이 나는구나. 신도는 갈 데가 워낙 무성하니까 우리 몸을 숨기는 데는 안성맞춤일 것이다. 좋으신 생각이옵니다. 그런데 나리 을련이를 풀어주는 것이 어떨는지요? 풀어주어도 별일은 없을 것이다. 을련이는 자루 속에서도 별 반항을 하지 않았느니라. 그녀는 지금쯤 되면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을 것이다. 자식이는 손에 잡고 있던 키를 놓고 자루를 풀어 을련이를 자루에서 꺼내주었다. 을련이는 두 눈을 꼭 감고 아무런 말도 없었다. 을련아, 눈을 떠라. 우리들이 운명이 이렇게 영그러지다니. 어디 신도에 가서 나리의 주례로 혼례를 올리자꾸나. 그리고 우리는 부부가 되는 것이야. 누구도 우리 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알아들었제? 교수는 말이 없었다. 달빛에 비친 교수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했다. 알아들었제? 3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을련이를 범하려는 놈은 전부 죽이는 수밖에는 없어. 왜냐고? 을련이는 내 각시가 아닌가 배. 남의 각시를 범하려는 놈은 죽으려고 환장을 한 개자식이야. 그런 놈은 죽어도 싸다고. 내 말 알아들었제? 어서 눈을 뜨라고. 어서. 그녀의 얼굴은 희미해져가는 달빛이 스며 한결 창백하게 보였다. 그녀는 정말로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이 아버지인 엄만다리가 아니라 오차식임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희부연 지평선을 향해 얼굴을 들었다. 일찌감치 그렇게 할 일이지. 자, 일어나라. 우리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신 김정우 선생이시다. 어서 인사를 올리자. 자, 어서 일어나. 자식이는 머뭇거리는 을련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곤 정우에게 너부죽이 절을 했다. 그러니까 을련이도 따라서 절을 했다. 아이고, 갑자기 왜들 일어나. 내가 뭘 해준 것이 있다고. 자자, 그만 일어들 서라고. 정우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야 신도에 닿았다. 자식이, 오늘 밤에 우리는 신도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지금 쫓기고 있는 거야. 알고 있을 테지? 그러니까 우선 급히 아침밥을 해먹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서무히 답사에 나서야 한다. 알아듣겠느냐?
서무의 답사예요?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지도를 그리기 위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섬을 샅샅이 훑어보아야 한다. 정우는 자신의 보찜에서 보리쌀과 조그만 솥을 내놓았다. 을련이는 어느 틈엔가 보리쌀을 씻으러 개울을 찾아 나섰다. 그 사이 정우는 대나무 숲을 찾아냈다. 그는 그것의 어린 손을 몇 개 찾아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 씻어 반찬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그는 을련이가 보리쌀을 씻었던 개울에서 잉어와 메기를 몇 마리 잡았다. 을련아, 이것에 소금을 넣어 좀 고아다오. 날이 즉석에서 반찬을 잘도 장만하십니다요. 반찬이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보리쌀을 고추장만 하고 먹어서는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느니라. 날이 집 떠나신 지가 꽤 오래되신 모양이지요. 그렇다. 근 1년이 가까이 되어가는구나. 풍찬 노숙에 이만큼 견딘 것도 다행이지. 압록강 소항. 그들은 밥을 해먹고 갈대숲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신도에서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냈으나 느끼기로는 몇 달이 흐른 기분이었다. 오후에 정우는 서무의 답사에 나섰다. 신도는 다른 말로 비단섬이라고도 했다. 신도는 갈대가 아주 풍부하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는 섬이었다. 그러나 역시 국경 문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을련이는 어느 사이 기분이 쇄신되어서 별로 침울한 기분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의 여자는 역시 강했다. 차시기가 그녀에게 여간 곱살스럽게 구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벌써 그런 정이 이룩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냥 정혼을 한 사이만은 아니었다. 벌써 두 사람 사이에는 남과 여로서의 정이 싹터 있었다. 국경의 섬답게 여기저기 병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정우는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다. 서걱거리는 갈대의 부딪히는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다. 서늘한 서해의 바람이 갈대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어느 사이 자식이가 정호를 따라다녔다. 을련이는 어떻게 하고 나를 따라왔느냐? 아침을 해먹은 자리에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요. 그래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항상 같이 다녀야 한다. 우리가 없는 사이 을련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러하옵니다. 그럼 을련이를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요. 날이 잠깐만 기다려 주옵소서. 차식이는 덜컹 겁이 났던지 뛰어가서 짐을 꾸려가지고 을련이를 데리고 왔다. 그들이 섬을 한 바퀴 도는데 한나절이 걸렸다. 날이 비단섬에는 별다른 산이 없는 것 같사옵니다요. 그렇다. 비단섬에는 저기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이 고작이다. 그러니까 신도는 그냥 평범한 갈대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 언덕의 이름은 없사옵니까요? 삼각봉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한 300자 정도 되느니라. 날이 이놈에게 한 가지 소청이 있사옵니다요. 무슨 소청인고? 오늘 밤부터라도 우리들이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혼례를 치러 주옵소서. 그래, 그렇게 하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저기 바닷가 깨끗한 바위 위에 보찜을 끌어서 종지를 하나 꺼내어 여기 도랑에서 약수를 받아 올려놓아라. 그들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어차피 치를 것 미룰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역시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는 주위를 살폈다. 혹시나 자신들이 거동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경의 임에 있는 외딴 섬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드물었다. 사람의 길을 능가하는 갈대만이 끝없이 서걱거릴 뿐이었다. 이 깨끗한 바위가 초래청이고 또 대래청이다. 개울물로 깨끗이 다시 한번 씻어라. 정호는 혼례식에 필요한 절차를 대략이나마 지시했다. 아무리 약식 혼례이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절차를 따라 치러주고 싶었다. 그들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혼례를 하지는 못할 망정 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어떤 인간다운 삶의 의식을 밟았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기파리와 설분이, 짱구와 언년이도 다들 그런 식으로 혼례를 치러주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 차식이의 경우에는 좀 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런 끔찍스런 살인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으로서는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차식이와 을련이는 개울가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오너라. 대례를 치르기 전에는 서로가 알몸을 보여서는 안 되느니라. 차식이는 항상 우리를 엿보는 자가 있는지를 알아보거라. 알았습니다요. 을련아 가자. 두 사람의 젊은이들은 개울가로 내려갔다. 갈대숲에는 바다를 향해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개울은 평지에서 꽤나 경사져 패여 있었다. 한참 후에 그들은 제법 깨끗해진 몸으로 돌아왔다. 그럼 대례청에다가 정화수 한 그릇을 올려놓아라. 그리고 신랑은 동편에 서고 신부는 서편에 서거라. 날이 나무 기러기에게 절을 하는 초례는 생략합니까요? 당연하다. 무관이 없지 않느냐. 이놈이 급히 깎을 값쇼. 그만 누워라. 너희는 기러기처럼 정답게 살아야 한다. 알아들었느냐? 당연한 일이구만요. 그러면 되었다. 초례는 생략하고 대례로 들어간다. 신부는 신랑을 향해 제배를 하거라. 그러면 신랑은 일배를 하거라.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 시간이 흘렀다. 얼굴이 제법 반반하게 생긴 을련이었다. 그녀는 아주 정성스럽게 제배를 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비되는 엄만다리 곁을 떠난 지 만 하루 만에 혼례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신부는 제배를 하고 신랑은 일배를 하거라. 잠시 시간이 흘렀다. 신부의 사배가 끝이 난 것이다. 다음은 앞근지레이다. 청조가 없으니 정화수로서 대신하겠다. 먼저 신부가 종지 속의 물을 한 모금만 마시고 나에게로 다오. 종지를 받아든 정호는 그것을 자식에게로 넘겼다. 다음은 신랑이 종지 속의 물을 한 모금만 마시고 나에게로 넘겨라. 그는 종지를 받아 신부에게로 넘겼다. 이 합근지레는 이제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의 곁을 떠나 새로이 독립된 가정을 꾸미겠다는 서약이다. 합근지레를 끝내면 이제 너희는 부부가 된 것이다. 오늘 밤부터 합방을 해도 되느니라. 날이 감사합니다. 저희의 혼례식을 훌륭하게 치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절을 받으소서. 오냐 고맙구나. 너희들의 앞날에 큰 복이 있거라. 이제 차식이는 절대로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 어떤 무기도 손에 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것이 아내를 위하는 길이 된다. 명심하거라. 깊이 알아모시겠사옵니다요. 혼례식을 치른 그들은 삼각봉 아래 갈대숲 속에 숨어서 저녁을 해먹었다. 그들은 밤이 오기를 기다려 다시금 이 섬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정호도 가나에서 왕가놈을 비롯한 세 사람의 변사 사건을 인지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중국 땅을 무대로 비밀스러운 장사를 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시체가 물 위에 떠오를 염려가 없기 때문에 해를 넘길 때까지 아무런 소동이 벌어지지 않을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뜻밖으로 그 사건이 일찍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새 처녀가 배를 몰아 마을로 귀가했고 새벽에 을련이가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이들 세 사람이 다사도 부근 어딘가에 을련이 하나만을 납치해서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그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 처음 도착한 지점으로 돌아왔다. 날이 아무래도 이놈의 생각으로는 돛을 좀 더 넓은 곳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사옵니다요. 왜? 우리는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흐르는 물살이 있기 때문에 돛을 좀 더 넓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사옵니다. 옳은 말이다. 그럼 어서 돛을 바꾸도록 하자. 정우와 자식이
그리고 을련이는 배의 돛을 내려서는 더 넓게 만드는 작업을 했다. 너무나 큼직한 배를 손수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정호였다. 그는 순식간에 큰 돛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배의 한가운데에 붙였다. 나리, 어서 떠나야 할 것 같사옵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옵니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서둘지는 마라. 충분히 어두워져야 한다. 그리고 물동이를 가득 채워라. 우리는 언제 하선할는지 알 수 없느니라. 알고 있사옵니다. 물을 충분히 준비했사옵니다요. 소금에 물기가 스미지 않도록 조심을 하거라. 그 점도 염려 마옵소서. 그들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배를 띄웠다. 돛이 넓고 또 높으니 배의 속도가 훨씬 빨랐다. 마침 강바람이 불어와서 배는 빠르게 전진했다. 정호는 역시 그물을 내걸었다. 어선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비단섬 부근을 그들은 잘 빠져나왔다. 그러나 조금 더 바다로 나갔더니 역시 조기잡이 배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회항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와 자식이는 조기를 잡는 척하면서 배를 압록강 입구 쪽으로 밀어넣었다. 여기에 흩어져 있는 배들의 모항은 전부가 용암포였다. 용암포 파시는 알아주는 조기 파시이다. 용암포는 압록강 최하류의 어항이다. 읍지인 용천의 외항구시를 하고 있었으나 역시 조기잡이꾼들의 파시 역할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었다. 나리, 우리도 조기를 잡아 용암포 파시에 나가 좀 팔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상륙을 할 수 있겠느냐? 상륙은 나리 혼자 하시면 어떨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자, 열심히 조기를 잡자꾸나. 그래서 용암포 파시에서 큰 돈을 좀 만져보자꾸나. 고기잡이에는 자신이 있는 정호였다. 자식이가 배와 그물을 만지는 솜씨는 아주 뛰어나다는 생각을 정호는 했다. 자신이 그 일을 잘 알고 있으니 남의 솜씨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들은 자정 가까이 되어서 용암포 앞바다에 다다랐다. 항구는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으나 그래도 여기저기에 관솔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바닷가 주막에서도 그래도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조기 도곡꾼들이 틀림없이 진을 치고서 늦게 귀향하는 배들을 기다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출가선이 직접 바다로 나와 현장에서 조기를 사기도 하지만 용암포만 하더라도 그런 부를 자랑하는 도곡꾼들은 드문 편이다. 한양에 가까운 연평도 근해의 조기 파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출가선에 의해서 해상에서 조기가 직거래되는 것이다. 정우는 배를 인적 없는 바닷가에 닿게 했다. 그리고 자식이와 을련이를 바닷가 해송의 숲으로 보내 숨어있게 했다. 거래가 끝나고 도곡꾼들이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말거라.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었습니다요. 정우는 안전장치를 해놓고 천천히 부두의 주막거리로 나갔다. 용암포가 한낱 조그만 어촌에서 꽤 큰 마을로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별로 볼 것이라고는 없었다. 다만 조기파시가 열릴 때만 조기잡이꾼들이 몰려들 뿐이었다. 정우는 어떤 주막으로 들어갔다. 등잔불 옆 술정에서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탁주를 마시고 있었다. 어이, 조기를 좀 많이 잡으셨소이까? 어디 넘길 조기요? 한 사내가 말을 걸어왔다. 그렇소이다. 값을 좀 잘 쳐주시구려. 그렇게 합시다. 뭐 따로 술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오시구려. 우리 합석을 합시다 그려. 고맙소이다. 정호는 그들이 따라주는 탁주를 한 사발 쭉 들이켰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마셔보는 탁주였다. 자신이 학문을 하고 지도 그리기에 전념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끔 술을 마시곤 했던 것이다. 어디 고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계산을 하고 나서 다시 한 잔을 합시다 그려. 그것도 괜찮습니다. 간만 후하게 쳐주신다면. 여보게나, 자네는 앉아서 계속 마시고나 있게나. 들병이 계집이나 하나 끼고 앉아서 마시지 그래. 나 잠깐 나가서 이분이 싫어온 조기나 좀 보고 오겠네. 알았어. 어서 다녀와.
벌써 한 사람은 만취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우와 함께 바다로 나왔다. 그들은 배의 바닥에 그대로 가득히 담겨져 있는 조기를 관솔불로 비춰보았다. 고기는 좋소이다. 그래, 얼마를 달라 하시오? 한 500냥은 되지 않겠소이까? 그럼 부르는 대로 드리리다. 어디 기분이 좋으시오? 그런데 어찌 배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오? 출하를 할 때부터 혼자 나갔소이다. 집안의 일을 도와줄 만한 마땅한 사람도 없어서. 늙으신 아비는 병이 드셔서 누워 계시고 아들놈들은 어리고 해서. 두 사람의 도곡꾼은 괴상스런 신음을 토했다. 한적하게 짝이 없는 야밤의 포구에서 그들이 거래는 간단히 이루어지고 말았다. 정우는 어부들과 거래를 하면서도 멀지 않은 장래에 여기 용원포가 크게 번성하리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너무나 한적한 빈촌이지만 용안포는 번성할 수밖에 없는 마을이었다. 압록강의 최하류의 어항이고 물길이 좋아 큰 선박의 접근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포구의 바로 앞에는 신주평과 황초평의 하중도가 발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하중도 너머에는 중국의 안동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용안포는 그저 이름 없는 어항일 뿐이었다. 중국과의 연결은 어디까지나 의주고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용안포는 용천고을의 외항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럼 주먹으로 가십시다. 거기서 찌르겠소. 그럽시다. 새 사나이는 다시금 주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파도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무엇보다도 강물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창하게 들려왔다. 여기 용안포 앞을 지나면 이제는 내수가 아니라 곧바로 바닷물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걷다가 보니 정우가 가운데 서게 되었다. 조기 도곡꾼들이 그를 사이에 두고 걸음을 옮겨놓게 되었다. 갑자기 맨 뒤쪽에서 걷던 놈이 품에서 무슨 묵직한 새망치 같은 것을 꺼내더니 정우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정우는 서슬에 날쌔게 몸을 피했으나 그만 어깨를 맞고 말았다. 아쿠쿠쿠. 정우는 자지러져라 신음을 토했다. 숲속에 숨어있던 자식이 뛰어나와 합세했지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놈들이 달아나자 울련히 뛰어왔다. 그러나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정우와 자식이는 그녀가 떠넣어주는 미음을 받아먹을 수 없었다. 을련이는 곧바로 배로 뛰어갔다. 그리고 나리의 보찜 속에서 한약재를 끄집어내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상처에다 갖다 붙이고 또 뜨거운 물로 달였다. 그러던 순간에 저 멀리 동네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머지않아서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그제야 정우와 차식이가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단단히 혼이 난 것이다. 그들은 을련이가 끓여놓은 미음을 마셨고 이어서 한약재도 마셨다. 을련이가 장사로고 우리 을련이가 없었으면 죽었어, 을련아. 네, 우리 목숨은 오로지 너희 손으로 구해졌구나. 고맙구나. 이 은혜를 두고두고 갚겠다. 그리고 말하시옵소서. 저기 숲 가장자리로 가서 살펴보아라. 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가보고 오겠사옵니다. 조심하거라. 들키지 않도록. 을련이는 살금살금 숲의 가장자리로 나갔다. 그리고 바닷가의 갯벌을 바라보았다. 두 험상궂은 사내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다는 말은 아닌 듯 했다. 그들이 죽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나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요? 우리는 이제 용안포 파시에 나가 고기를 팔아야 한다. 낮이라 다시 그런 놈들은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놈들을 다시 만나시면 어쩌시려고요? 다시 만나도 일 없다. 낮이라 놈들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놈들이 먼저 나를 후려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도 먼저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파시에는 어디에서든 그런 작자들이 있는 법이다. 파시란 원래가 온 나라의 얼패들이 다 모여드는 법이다. 그래도 날이 걱정스럽습니다요. 괜찮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러고는 어서 용안포 파시를 떠나야 한다. 혹시나 관하에서 너에게 무슨 체포령이 내렸을지도 모른다. 역시 너는
을련이와 함께 여기 갈대숲 속에 숨어 있거라. 나 혼자 파시에 나가서 고기를 후딱 넘기고 오겠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으니 나는 용안포 앞바다의 지형과 지세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정우는 도보자락을 휘날리며 바닷가로 나갔다. 그는 눈을 들어 이제 막 여명이 드는 거대한 강의 하구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재빨리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는 언제 자신이 그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의 타격을 입었느냐는 듯이 활기찬 걸음을 걸었다. 조기잡이 배들이 여러 척 정박하고 있는 용안포의 부두를 한 바퀴 돌아본 정우는 다시금 파시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정우는 어제의 그 주막집으로 갔으나 그가 만났던 엄상궂은 몰골의 사나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른 도곡꾼들을 만나서 조기를 조금 싼 값에 넘겼다. 그것은 어차피 이윤을 많이 보려고 잡은 고기들이 아니었다. 용안포를 지나면 조기파시는 더 있지는 않았다. 의주로 들어가면 이런 많은 양의 고기를 처분할 때라고는 없는 것이다. 고기를 도구들에게 넘겼으나 아직 점심때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남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잽싸게 다시금 갈대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사람을 셋이나 쳐 죽인 자식이를 빨리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어서 떠날 준비를 하거라. 여기는 아무래도 너에게는 위험한 곳이다. 어서. 벌써 고기를 팔아치웠습니까요? 조금 싸게 팔았다. 그럼 나리도 같이 떠나시는 겁니까요? 아니다. 나는 아무래도 용안포에서 할 일이 더 있다. 용천고을과 용골산성을 좀 둘러보아야겠다. 나도 여기에서 그렇게 신변이 안전한 곳은 아니다만 아무래도 나는 너희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왔다가 용천고을의 지형과 지세를 살피지 않고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의주는 여기서 물길로 100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배를 의주 폭으로 몰아넣지 말고 건너편 위화도의 갈대숲 속에 숨기거라. 그리고 자식이는 배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오늘 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을련이는 내일이 의주 장날이니 의주성 남문 앞 오목장에서 만나자꾸나. 나리, 셋네는 의주성 오목장이 대단히 크다고 들었사옵니다. 오목장 어디에서 만날까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의주 오목장의 초행이다. 정오경에 오목장 주막거리에서 만나자꾸나. 네, 알아들었사옵니다. 그럼 나리는 어떻게 오시려고요? 나는 지금 파시를 떠나서 용천고을과 용골산성을 한달음으로 돌아보겠다. 아무래도 오늘 여기 용천고을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그러니 용천고을 주막에서 요기를 하고 하룻밤을 지내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고진강을 건너서 의주거울로 들어갈 작정이다. 하루 만에 그렇게 용천고을을 전부 돌아볼 수가 있을깝쇼?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완전 백지 상태에서 어느 지방을 답사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내가 서지에서 읽었거나 다른 지도에서 알아낸 바를 다시 한번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모든 학문은 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왔다. 순수한 창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각종 지명과 실제의 땅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같은가 하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제나 거기에는 큰 오차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인하고 있다. 나리, 그럼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내 걱정을 말고 부디 몸조심하여라. 지금 차식이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내가 만약에 관가놈들에게 검거가 되는 날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를 어서 떠나거라. 자, 어서. 그들은 각기 자기의 갈 길을 재촉했다. 차식이는 절대로 위화도의 갈대숲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알아들었느냐? 염려치 마옵소서. 그래도 정우는 걱정이 된다는 듯이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았다. 정우는 잽싼 걸음으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용안포 부두를 떠났다. 차식이는 돛을 올리고 압록강을 수항해 갔다. 그는 적어도 이곳 바다와 강의 상태와 생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식이는 위화도의 갈대숲 속에 깊이 들어가 숨었다. 그리고 이튿날 을련이를 의주성으로 보냈다. 그냥 가지 말고 조기를 조금 광주리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가라고. 허리에는 굵은 무명으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서. 알았어요.
아비엄이 버리고 서방 따라 나서려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아니 여보 울려니 당신 웬 입이 그렇게 험하오. 얌전한 교수이던 사람이 당신하고 나리가 여러 남자들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얌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그때 얌전만 했다가는 당신도 나리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당신은 머리가 좋은 여자구려. 차식이는 의주읍성 아래에 위치한 험악한 바위 밑에 을련이를 내려주고 얼른 배를 빼서는 다시금 위화도 갈대 숲속으로 사라졌다. 을련이는 먼 데서 읍성을 관찰했다. 성문을 나졸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녀가 머리에 인 광주리에서는 바닷물이 뚝뚝 뜯고 있었다. 그녀는 북문을 쓱 통과했다. 성 안에는 왜 들어가느냐? 저기 팔아서 보리쌀이나 좀 사려고요. 광주리를 내려놓아 보아라. 몇 마리 술안주 하시려면 가지셔요. 물이 아주 좋으니까요. 고맙다. 그럼 5마리만 내려놓고 가거라. 야 알았시오.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이 드리지요. 실박한 계집이구나. 내년 서방은 밤이 되면 정신없이 바쁘겠다. 야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내년은 아무래도 여염집 안악은 아니로다. 나졸들은 을련이 능수능랑한 말대꾸에 더는 그녀의 신분에 대해서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큰 실수를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사람 셋을 바다에 수장시킨 중재인의 아내를 그들은 몰라보았던 것이다. 벌써 의주 관가에는 그런 내용의 범인수배 내용이 용천 현감으로부터 이첩되어 왔던 것이다. 용천 역참에서 출발한 파발군의 파발마가 순식간에 평안도 일대를 달렸던 것이다. 을련이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다. 예상외로 의지성의 사대문 건문이 강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심을 단단히 했다. 무사히 나리와 접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을련이는 고의적으로 엉덩짝을 실룩거리고 가슴을 조금 풀어헤쳤다. 그러고는 적삼의 깃을 조금 느슨하게 늘어뜨려 바람든 계집 행세를 했던 것이다.